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36.2%가 나왔습니다. 소폭 하락했어요. 자,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제는 쳐다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ARS는 30% 중반, 전화면적은 30% 초반. 요렇게 지금 완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가는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윤석열 개인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는 없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자, 정당 지지율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44.9, 국민의힘이 36.6. 이 정도의 격차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갤럽의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보는데요. 이번에는 좀 의미가 있어서 갤럽도 좀 가져와 봤어요. 1월 넷째 주 보니까 보수가 344, 진보가 267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굉장한 과표집 결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좋아.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31%, 부정평가는 63으로 올라갑니다. 보수가 이렇게 과표집이 됐는데도, 많이 과표집이 됐는데도 윤석열이 떨어지고 있다. 자, 만약에 보수가 과표집이 되지 않고 정당하게 비슷하게 진보와 보수가 표집이 됐다면 이게 30%가 깨졌을 수도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자, 정당 지지도는 36대 35,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자, 갤럽의 여론조사. 이게 좀 신뢰도가 확 떨어진 게 저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분석했어요. 갤럽, NBS 두 군데가. 그러니까 신뢰도가 지금 많이 박살나 있는 상태죠.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갤럽과 NBS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뢰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냐? 정부 지원, 정부 견제.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부 지원이냐? 정권 심판이 5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수 과표집인데도 이렇게 됐다라는 거. 정당 지지율도 보수가 표집이 되지 않았으면 뒤집어졌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갤럽도 지금 흔들리는 여론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 전화면접은 44.8대 34.2, 10% 격차. ARS는 조금 튀었다. 10%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5%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이 투표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 면접보다는 ARS가 조금 더 정확도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죠. 왜냐하면 ARS가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지지정당 없음이 전화 면접은 14%나 되는데 ARS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전체 민심은 전화 면적이 조금 더 잘 잡는데 총선이나 지선 같은 경우에는 ARS 지표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 지금 여론조사 꽃의 ARS에서는 15% 가까이 국민의힘이 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사진 잘 뽑았네. ARS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35%. 리얼미터랑 거의 비슷하죠. 리얼미터 36% 나왔으니까. 그리고 전화 면접에는 31%가 나옵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67, 그리고 ARS는 64가 나오고 있고요. 자, 대통령 지지율은 ARS 전화 면접 굉장히 큰 차이 없이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제 총선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 변수가 안 된다는 거죠. 상수입니다. 30% 초반, 중반. 여기에 멈춰 있다. 자, 이제 재밌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공감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자르려고 했다. 이게 선거 개입이자 정치 중립 위반. 54.3입니다. 전화 면접. ARS는 61.6.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다. 33, 30.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보는 여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보시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대구 경북은 역시나 대구 경북이고요.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요것도 한번 물어봤더니 34%가 약속 대련이다. 45, 47 약속 대련 아니다. 잘 모르겠다가 좀 많죠. 이게 잘 모르겠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약속 대련인 게 우리 편한테 좋은 거야? 아닌 게 우리 편한테 좋은 거야? 헷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거 약속 대련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약속 대련 아니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구 경북만 따로 놀아요. 여기 보면
강원, 제주도 좀 이렇게 노네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약속 대련이 다 아니다, 대부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갈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갈등 누가 손해봤냐? 윤석열이 손해봤다가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죠. 윤석열이 손해본 게 맞죠. 한동훈은 자기 존재감을 어쨌든 드러냈고 윤석열한테 한번 들이받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득 본 게 사실 없습니다. 2인자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심어줬고, 자, 한동훈이 미래 권력이다. 지금 임기 2년이 안 됐어요. 근데 미래 권력이 벌써 튀어나와? 역대 정권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3년차 말기, 4년차 이때부터 이제 미래 권력 얘기가 나오면서 레임덕이 시작이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2년도 안 됐는데 미래 권력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싼 똥 때문에 윤석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윤석열을 빼고 김건희를 집어넣어야 돼요. 김건희. 윤석열은 김건희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는 김건희가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사실 이해가 다 됩니다. 김건희가 엄청 손해를 봤죠. 김건희는 지금 완전히 전 세계의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신에 2,000달러짜리 디올백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막 엄청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서울의 소리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김건희가 타격을 입으면 윤석열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윤석열이 자기 마누라를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배예요. 그냥 완전히 한 몸입니다. 바지사장 윤석열이다, 이런 여론 많이 있으니까요. 윤석열이 손해봤다. 근데 김건희가 손해봤다라고 하면 그렇지, 김건희는 엄청 손해봤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 질문이 매우 좋았는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가 사과해야 된다,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 꽃에서는 질문이 달랐습니다. 뭐냐?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로 충분하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질문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사받아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죠. 자, 대구 경북에서는 수사받아야 된다가 제일 조금 나오고 있고,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확실히 수사받아야 된다가 압도적 많습니다. 대구 경북은 사과하면 된다, 아니다, 대응할 필요 없다, 이게 훨씬 더 높아요. 대구 경북 진짜 어떡하나, 여기 큰일 났어. 대구 경북은 진짜 이제는 거의 답이 없다. 아니, 이런 대통령 마누라가 뇌물을 처받은 동영상이 있는데도 대응할 필요도 없고 사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뭘 해도 그냥 무조건 국민의힘만 지지하는, 나팔국, 나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이에요, 무서운 곳이 돼버렸어요. 대구 경북에 사는 상식 있는 사람들은 진짜 창피합니다. 많이 창피해하고 있어. 어떻게 했어 지금 대구 경북이 그런 걸. 총선 여론조사로 가는데 요거 재밌어요. 충남 공주 부여 여기입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지지율이 높죠. 10% 이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공주시는 민주당이 높은데요, 부여, 청양 여기 시골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답답하죠. 예, 농민들 전부 다 깔아뭉개고 있는 게 국민의힘인데 농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돌아버리겠어. 미치겠어.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빨갱이 프레임이 잘 먹힌다. 그리고 시골에 노인들이 많다. 자, 여기는 민주당 박수현 대 정진석입니다. 박수현 대 정진석. 박빙이죠. 37.38대 41이니까 한 3%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박빙의 승부입니다. 이러면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자, 리매치. 저번 총선에 정진석이 이겼단 말이죠. 이번 총선에 박수현이 선택받을 수 있을지, 여기는 선거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정진석한테 질 수 있는 곳이 충북 공주 부여 여기라는 거. 정진석은요, 친일파 중에 친일파예요. 집안 자체가 대대로 그냥 친일파 집안이에요. 엄청난 지역 토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근데 지방에 이 토 세력들을 국회의원으로 보내는 거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충남입니까?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 해먹는데, 그 라인들만 해먹는데 워낙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인물들이고, 그 라인들이
조직을 쫙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사실 박수현 외에는 명함을 내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박수현이라는 인물의 호불호를 떠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현과의 리매치가 붙을 가능성이 있고 어찌됐든 정진석을 잡아주기를 박수현을 응원하는 수밖에는 없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수원입니다. 김용남 잘라낸 곳.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죠. 여기를 왜 조사했냐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박문규. 3개월짜리 장관. 박문규가 여기에 전략공천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남이 열받아서 탈당하고 이준석한테 간 게 이 박문규를 전략공천하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적합한 인물이 없다. 자, 윤석열이 윤심으로 그냥 내리꽂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기가 이렇게 없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힘들어. 박문규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김영진 현역 의원이 여기 있는데 상대가 안 돼요. 박문규는 윤석열 빨로 여기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이 밀어준 후보가 마이너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윤석열이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후보입니다.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산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대구 경북이야 누가 되든 무조건 국민의힘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산은 윤석열이 내리꽂은 사람이 과연 압승할 수 있느냐 요거는 지켜볼 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규 어렵다. 자, 박수현이 약하다는 건 저도 느끼는데 저기에 박수현하고 경쟁하겠다라고 갈만한 중량감 있는 사람이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정진석이 버티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저기 지역구에 뭔가 자기의 연고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박수현의 조직 그리고 상대가 정진석 갈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기는 박수현밖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죠. 현실이 또 현실이니까. 자, 여기 또 어디냐? 의왕입니다. 민주당이 50, 국민의힘 25.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죠. 이소영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윤재관 후보가 여기에서 뛰고 있는데 상대가 안 돼요. 이소영이 의료민영화, 제가 이걸로 유니콘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었죠. 윤재관이 이소영 잡으러 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윤재관에게 기대를 좀 걸었는데 안 돼요. 안 돼. 거기다가 국민의힘하고 붙으면 이소영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양평고속도로에서 홈런을 제대로 쳤고 그 이후에 친명으로 변신을 했어요. 초선 5적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소영은 친명으로 변신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랑 딱 붙어 다닙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소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 늘었죠. 워낙에 잘 싸우고 똑똑하고 이번에 양평고속도로에서 싸우는 거를 보고 저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에 있는 거 뭐 여기저기 있는 자료를 긁어다가 그냥 말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낸 사실들이 꽤 많습니다. 그건 진짜 열심히 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양평고속도로를 파헤쳤단 말이에요. 이소영은.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윤재관 후보가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2.6대 6.7로 나왔단 말이에요. 윤재관한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다가 희망을 접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윤재관 후보 나의 청와대 일기 도보다리 기획한 사람이고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최강욱, 조국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나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사진을 보면 전해철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이 엄청 컸다고 봅니다. 전해철이 바로 옆에 있네. 전해숙이 옆에 있네. 안 돼요, 이러면. 이거는 전략을 완전히 잘못 세운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요, 이재명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원들이 지지해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출신들은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들 이번에도 많이 나오는데, 청와대 출신 중에 지금 이낙연계가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사람들 많이 왔죠. 최강욱, 조국이 미는 후보다. 이건까진 좋은데 옆에 전해철이 있네. 아이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완전 실패한 거예요. 윤재관이라는 인물이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이 보좌관들이나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면 거리두기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정말 전략 잘못 세운 거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소영은 안 된다라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대항마로 윤재관 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선 전략은요, 디테일입니다. 큰 그림으로 다 같이 포용하고 통합하고 이거 아니야. 저는 윤재관 후보가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나봐서 얘기도 해보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국회에 들어가면 일을 잘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아이고 안 된다. 전해철을 전면으로 내세운 건 실책 중에 실책이죠. 이러면은 윤재관 후보 이외에 청와대 출신들이 다 같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재관 후보는 이소영하고 붙으려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냐? 더 강하게 가야 됩니다.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분노해주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일단 나온 결과로 봐서는 윤재관 후보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어찌 될지는 대충 이제 답은 거의 나온 수준까지 벌어져 버렸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실은 핵심은 이거였는데요. 부산 지역구별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500명 샘플. 지역구별로 500명씩 샘플을 해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북구, 강서구, 을은 41.9 대 42.7 거의 붙어있죠. 부산, 진구, 을만 지금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나오고 전부 다 국민의힘 빨간색이긴 한데 강서구 갑도 40% 대 45, 동래구 42.8 대 44.8, 해운대 을도 40.7 대 44.8, 남구을 41.2 대 43.9, 남구갑 40.9 대 42.8 붙어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야, 이거 뭐야?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좋은 후보를 내고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부산에 올인 모드 딱 들어가면요, 부울경이 뒤집어지거든요. 안타깝게 부산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후보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거 진짜 해볼 만한 결과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요,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노인들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데 민주당이 내는 후보들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좋은 후보만 내줘봐라. 민주당 밀어줘 볼게. 이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공천에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늘 나왔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배재정 그리고 박재호 이런 분들 또 내보내면요, 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산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니까요. 열심히 고생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계속 나왔던 후보들이 또 나오면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 지금 당원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 출신들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낙연계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명, 이재명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만이 이번 총선 경선에서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선명하게 이재명의 정책을 지지하고 이재명은 지금 검찰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있다. 이거를 선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는 경선의 전략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부산은 지금 완전히 붙어있는 곳이 너무 많아. 붙어볼만 해요. 부산에서 만약에 5석 이상 가져온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부산에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생겨버렸죠. 이거는 당 지도부가 유삼영 총경, 이현주,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킨다.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2명이면 쌍두마차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명 다 부산으로 출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을 해야죠.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 이재명이 몇 번 이상 내려간다. 확실하게 부산의 승부처다.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명분은 부산입니다.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도 부산 쪽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을 생각할 때 전현희 위원장은 종로 출마를 지금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도 쉽지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사위 그분이 뛰고 있는데 조직을 많이 다져놨고 권양숙 여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세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 경선에 탈락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아마 경선이 안 붙고 전략적으로 뭔가 당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부산에 전략적으로 좀 심었으면 하는 사람이 지금 저는 3명인데 전현희 위원장, 이현주, 그리고 유삼영 총경.
이 세 명이 부산으로 만약에 딱 전략 공천이 되면요. 부산 사람들의 기대감이 확 올라가죠. 민주당이 부산에 신경 쓰는구나. 민주당이 부산에 신경 쓰면 대선까지 밀어주고 부산 한번 좀 바꿔보자. 국민의힘 계속 밀어줘가지고 부산 꼬라지 봐라. 이런 민심이 바람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부산 사람들은 그 바람을 만들고 그 바람을 탈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우리한테 신경 쓰는지를 보겠다. 근데 신경 안 쓰고 맨 나오던 사람 나오면 그럼 국민의힘이에요. 부산의 여론조사가 의미심장하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 많이 치른 전략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승부수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의원들이 정치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정치 길게 보고 가면 부산 도전은 지더라도 정치 생명의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채의식을 가져요. 미안하다. 부산 가서 고생했는데 떨어졌네. 우리가 잊지 않는다.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부채의식을 갖고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굉장히 탄탄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재밌는 승부처가 부산이 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의미가 큽니다. 이런 여론조사로요, 정치권은 정말 엄청 술렁거릴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정치인이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이 체감 온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건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부산 쪽에 너도 나도 가겠다는 사람들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이현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홍익표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현주라는 사람이요 민주당에 있을 때 침 오지게 뱉었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건 지켜보시면 됩니다. 왜냐?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한 거 아니에요. 불출마라고 시켰겠어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석과 이현주 이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그 그림도 가능한데 저는 부산이 훨씬 더 좋다. 이현주 부산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싸우는 전투력은 이현주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부산 한번 뒤집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겠습니다.